이제 지금부터 어찌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월 하순이면 할 수 있는 시기이고요. 앞으로 2월 초부터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전정을 하는 목적은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전정을 함으로써 올해 신초가 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찌하면 작년에 달린 그 자리에, 그러니까 결과물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매년 일정한 공간에서 달리게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게 전정입니다. 그래서 전정할 때는 이제 가서 이제 나무는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일단 수세를 각자 진단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가지를 볼 때 수세 진단하는 거는 농가께서는 뭐 포도 잎색을 보고도 한다지만 사실은 그거는 너무 가변성이 좀 많거든요. 비료를 준다지 그러면 색이 금방 녹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전정하는 부위, 대부분 이제 두는 전지하면 이 부분을 하실 건데, 이쪽을 잘라서 이제 가지를 수평으로 잘라서 이런 줄자나 아니면 30cm 눈금자를 가지고 요 가지의 직경을 판단하면 수세를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7mm 정도로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대략. 그래서 우리가 캔베럴리 품종은 이 굵기를 한 8에서 10mm로 적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면 이 적정 굵기를 5mm 보는 데도 있어요. 그건 너무 좀 가늘고요. 그보다는 한 8에서 10mm 정도 되면 우리가 개화기 때 꽃돌이 현상이 안 올 수 있는 굵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시고, 지금 이제 포도에서는 그걸 우리가 측정했을 때 8에서 10mm 넘었을 경우에는 간벌을 통해서 수세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세가 떨어진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포도는 수세가 예를 들어서 캔베럴리 기준은 8m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다시 수세를 회복하려면 좀 많은 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수확을 늦게 하는 게 아닌 건지, 또는 조기에 잎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지, 또 하나는 수확한 후에 내가 뭐 수분 관리나 이런 걸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이게 수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세가 강한 거는 간벌을 통해서 쉽게 낮출 수 있는데, 약해진 거는 그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수세 회복 방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농가께서 이제 수세 진단해서 내 밭이 적당하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면 이제 수직으로 큰 거를 이제 주간이라 그러고 이거를 주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숙기 때 포도 한참 익을 때 적정 신초 숫자가 이 주지 1m에 13개가 적당합니다. 이보다 넘어 또 신초가 많게 되면 수간이 어두워서 당이 좀 덜 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 그럼 우리가 주지 1m에 신초를 13개 받으면 우리가 열간거리를 만약에 3m를 심으면 그 300평에 약 한 4,200개 정도 신초가 있어요. 그래서 캔베럴리 400g 기준이죠. 400g을 가지 한 가지에 1.5송이 정도로 받게 되면 약 한 2,400kg를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정하는 방법은 이제 사실 요거 하나를 통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측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이제 이게 작년에 자란 가지입니다. 작년에 자란 가지를 이제 가장 좋은 건 한 2논 정도 놓고 자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논은 지금 세 번째 논이거든요. 이쪽에가 첫 번째고 요게 두 번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농가께서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논을 이제 어떤 데 가보면 자마 전정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실제 자마를 하게 되면 꽃송이를 물지 않아요. 신초는 나올 수 있어도. 근데 요 아래쪽에서 많이 눈이 나와서 꽃송이가 물게 되면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해 자란 가지에서 한 5mm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게 두는 전지한다면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가 요거 전정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절단하게 되면 수액이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면 가능하면 이 두 번째 논으로 수액을 흐르지 않게끔 이 첫 번째 논으로 흐르게끔 방향도 한번 봐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전정할 때는 알고는 하고 실제 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렇게 전정 가위를 좀 이렇게 바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렵고요. 그 전정을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께서 요게 수액이 흐르는 거를 되게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수액이 흐르면 이제 땅이 풀려서 뿌리가 활동을 하는구나. 그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책에 보시면 이제 그 희생화 전지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그 희생화 전지가 뭐냐면 이 포도는 이 나무 자체가 사과나 배에 비해서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마르거든요. 실제 우리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전정을 하지만 이 발화는 보통 4월 20일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서 한 2cm 정도는 봄철에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마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죽는 거죠. 한 2cm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포도는 특히 이제 앞에 눈을 내가 쓰고자 하는 눈의 앞에 눈을 희생시켜서 전정한다. 그래서 희생화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희생화 전지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 눈 마디 쪽을 자르게 되거든요. 근데 마디 쪽을 자르게 되면 이 부분 마디와 마디 사이보다는 이 마디가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 자르면 실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희생화 전지는 눈을 반으로 가르는 거지만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눈보다 약간 아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희생화 전지 한다면은 이 부분보다는 요보다 아래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이쪽 내가 쓰고자 하는 눈에서 2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주고, 왜냐면 여기 마디보다는 이 부분이 전지하는 게 더 쉽거든요. 예, 가지가 덜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넣어서 희생화 전지 원 위치보다 약간 아래를 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스듬하게 잘라야 되니까. 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막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가위 하실 때도요, 이렇게 자르면 힘들어요. 예, 엎이삭게 잘라야지 칼도 잘 됩니다. 예, 손에 이렇게 악력이 덜더라고요. 그리고 전동가위 쓰세요, 하실 때? 네, 전동가위 쓰죠. 그래서 손이 아파서. 예, 이제 전동가위 쓰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사고가 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가위 쓸 때 주의할 점은 한 가지 딱 잡자면 손이랑 가위가 같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손은 이 가위가 갈 때는 손을 아래쪽에, 반대 손은. 예, 이걸 같이 가게 되면 어떤 때는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동가위가 이제 힘이 들어서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안전사고 때문에 손은 반드시 같이 올라가지 않는다. 예, 그것만 꼭 명심하시면 그 불의 안전사고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 이게 손으로 안 잡고 하면 주우려면 허리가 아프다. 아, 이거를? 예. 아, 그러면 한 이 정도.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여하튼, 예. 그것도 괜찮고. 그런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사고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일을 쭉 하시다가 이제 끝날 쯤에 약간 지쳐 있을 때 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게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시간에 쫓겼을 때도 안 좋습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1시에 약속 있는데 오전에 내가 그때까지 끝내야 된다고 마음이 급해지면 또 그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동가위 같은 거 상당히 칼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이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나 막 시간에 쫓겨서 작업하시는 것도 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장 내년에는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밭 같은 경우 수세가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게 세력이 약하다 싶으면 많이 잘라내는 편이거든요. 눈 아예 좀 적게 남겨놓고 그래도 되나요? 힘은 이제 이겁니다. 이 나무가 원래 갖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긴 수가 적을수록 힘은 좀 회복이 돼요. 예. 왜냐면 어차피 그 논수로 n분의 1로 가져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수세가 약하면 좀 짧게 자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단초 전정은 다 두는 전지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짧게 자를 그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예 그냥 없애버려. 예,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보통 나무가 이렇게 T자로 크잖아요. 그러면 이 끝을 절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끝을. 여기가 아마 또 수량이 줄어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일 수세가 약하고 회복할 그런 내가 나무 힘을 좀 키우겠다 그런 욕심이 있다면 끝을. 그래서 내가 기존의 주지 길이가 3m라면 그걸 뭐 2.5로 간다든지 또는 뭐 2m로 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좀 생각할 것은 농가분들이 수세에 따라서 전정을 달리한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수세를 봐가면서. 근데 이런 단초 전정은 두는 전지라서 그 말이 잘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봉 유액 재배할 때, 씨 있는 거봉포도를 생산할 때는 우리가 장초 전정을 하니까 그때는 그 말이 맞아요.
가지 수세에 따라서 가지를 짧게 자를 수 있고 긴게 남길 수 있는데 이 단초 전정 그런 여지가 없어요. 거의 기계적으로 하는 전정이라서 내가 캔베레 농사지면서 수세 조절에 따라서 내가 전지를 달리한다는 건 잘 안 맞는 말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포도나무에서 수세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벌병법이 없어요, 사실. 예, 다른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수세를 먼저 된 후에는 일률적으로 그 뭐 밭을 다 똑같이 전정하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두눈 전지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제인 같은 경우는 이게 눈을 보고 꽃 봉오리 눈을 보고 이제 좀 튼실한 거 있고 시도 보면 첫눈 여기가 제일 약하잖아요. 예, 신초가. 예. 그래서 이건 없다 생각하고 항상 여기서 세 번째 여기서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이제 결과비가 매년 올라가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상승으로 이제 얘기는 되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수세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비가 왜냐면 이 부분을 자르게 되면 반드시 바로 아랫눈이 먼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눈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비 올라가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런 경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수세가 센데 간벌하기는 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나무를 의도적으로 길게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길게 자르고 내가 이 순이 트면 뭐 이렇게 제낀다는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얘가 좀 크면 따고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서 이거를 낮출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얘가 이만큼 컸을 때 따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가고 네, 아까워서 못 그것도 가요. 그렇고 내가 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쭉 커버려요. 그럼 못 따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러니까 두 눈 전지 아니고 세 눈 또는 네 눈에서 수세를 조절한다는 건 실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내 밭에 적용해서 그걸 득을 얻기는 어려워서 그 수세가 만약 강화되면 간벌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껍질 안 벗겼네요. 다음 달에 네. 이거 벗기는 작업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 아 이거 하면 좋죠. 이거 벗기도 힘들어요. 이거. 안 해요. 안 들어가서 거의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벗기면 좋긴 좋은데. 껍질 벗기는 것도 원래 해줘야 되네. 보통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어찌 보면 농가에서는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를 이제 어떤 분은 막 날카로운 송곳 가지고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할 정도 아니고 이게 사람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목욕탕 가서 약간 때미는 그런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제 쉽게 벗겨질 수 있는 거 손으로만 그 정도만 하지 막 송곳 나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는 너무 또 안 하셨네요. 네, 너무 안 뭐 언제쯤 이거 벗겨야 돼? 시기는 원래는 그럼 지금은 이르고요. 네. 한 싹트기 전이니까 3월 말 4월 초에 하시는데 비 온 다음 날이 좋아요. 이렇게 습하면은 얘가 약간 껍질이 붙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때 비 온 다음 날 습할 때 하시면 좀 더 쉽게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막 건조한 날에 먼저 어려운 거예요 또. 그리고 이게 껍질이 부풀어 있고 저걸 한 이유는 벌레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가 저 밑에 벌레가 숨어 있으면 살충제 쳐도 얘가 직접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니까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일 때는 껍질 벗기로 여기 오실까요? 자, 한 나무만 한 나무 하러 오시면 안 되죠. 촬영해라 한 나무만. 나머지 아니죠. 하시는 거로.